자, 26번 가겠습니다. 26번. 자, 26번 문항은 원래 모의고사에서 일치불일치 유형으로 나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26번은 되게 쉬운 문항이에요. 왜냐하면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한글로 나와 있고 글의 구성상 1번부터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부터 먼저 읽고 문제를 읽어가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푸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 봐봐. 라틴어와 그리스어보다 자연과학에 강한 흥미를 보였다. 그러면 라틴어와 그리스어 나오는 데까지 독해하면서 일치불일치 검증해주면 됩니다. 26번 질문 볼게요. 자, 야로슬라브 헤브로스키라고 해서 뭐 이게 유태인 쪽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났네요. 이거 영어로는 프레이그라고 있는데 이게 프라하예요. 프라하. 체코 수도죠.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언제? 12월 20일. 1890년 12월 20일에 태어났다. 자, 우리나라는 년도 쓰고 월일을 쓰죠. 근데 얘네들은 월일 쓰고 년도 쓰고요. 우리나라는 큰 도시명부터 쓰고 작은 마을을 쓰죠. 영어에서는 작은 주소부터 쓰고 점점 큰 순으로 씁니다. 요 순서가 좀 다르다. 언제 태어났냐면 1890년 12월 20일에 태어났대요. 다섯 번째, the fifth child입니다. 자, 요거를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서수라고 해요. 자, 나온 김에 문법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거. 숫자에는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어요. 기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1, 2, 3, 4 이렇게 쓰는 거. 1, 2, 3, 4라고 쓰는 거고요.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까지만 third 이렇게 쓰고 나머지 네 번째부터는 숫자에다가 대부분 뜨를 붙이죠. 이렇게 뜨를 붙입니다. 다섯 번째만 fives가 아니라 fifths 이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요거는 뒤에 있는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쓰죠. 4등부터는 다 T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1, 12, 13, 14 해서 20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21번째, 21번째다. 이렇게 되면 21이라는 숫자에다가 첫 번째가 들어가니까 이때가 다시 21st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수 쓰는 방법은 20번까지는 원래 숫자에 뜰을 붙이는 거고 여기다가 21st, 22nd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서수와 기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수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쓰여요. 분수는 우리가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분자를 먼저 쓰고요. 분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분모를 나란히 쓰는 경우인데 그냥 숫자를 쓰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자를 뭘로 쓴다? 얘를 기수로 쓰고 분모를 서수로 쓰는 겁니다. 분수를. 어차피 1분의 1은 없겠죠. 1분의 1은 없으니까 우리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만 먼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뭐냐? 다시 말하면 1. 1이라는 거는 결국 어니까 1은 어니까 어로 써도 됩니다. 두 번째 a second 이렇게 쓰면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은 실제로 절반이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그냥 a half, half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3분의 1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a thir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4분의 1, a fourth 이렇게 분수를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 분수 표현이 왜 필요하냐? 25번 도표라든가 숫자 표현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분자가 1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자가 2 이상일 때 분자가 2 이상이다. 2나 3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분모는 2는 아니겠죠. 2분의 2는 1이니까 3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2를 쓸 때 우리가 똑같이 서수를 쓰는데 분자가 복수기 때문에 이때는 S를 붙여준다는 얘기야. 분수 표현할 때는 여기에 S가 붙는 것까지 해놓으면 분수가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수와 기수 요거 마무리할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몇 번 써보면 됩니다. 4분의 3 하면 당연히 first 쓰면 됩니다. 여기서 fir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응용해서 고2 거까지 미리 나갈게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이 단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 하이픈이 붙어. 이렇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숫자를 쓸 때. 하이픈이 붙으면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 취급을 해요. 그럼 무슨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한 단어니까 S가 사라져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썼느냐? 너희 지금 몇 살이지? 17이냐? 17이면 우리가 17 years old 이렇게 쓸 겁니다. I'm 17 years old 쓸 거야. 근데 17이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하이픈을 붙이게 되면 한 단어가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s를 빼고 17 year old 이렇게 써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에서 이 단어 하이픈은 단어를 묶는다는 개념입니다. 요거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저 근데 지난번에 봤는데 이게 두 개 있는데요. 하이픈 두 개는 뭐라고? 코마고 이건 뭐다? 가로 표시다. 요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The fifth child니까 다섯 번째 아이래. 누구의? 레오폴드 헤일러브스키의. 헤일러브스키 가문의 다섯째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라틴어 그리스어 얘기 안 나왔지? 그럼 더 읽어가겠습니다. 1901년에 야로슬라브는 갔어. 어디 다녔냐면 secondary school. 이게 중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그러니까 외국인마다 학교의 순차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지만 두 번째 학교, 중등과정에 다녔다. 그럼 초등과정이면 당연히 우리가 elementary school, 기본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게 first school이라고 안 써요. elementary가 베이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의 school. 뭐라고 불리우는? cold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동사는 이미 나왔어. 그러면 동사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ed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다? 과거 분사다. 분사는 뭐다? equal 형용사다. 우리는 이 공식을 꼭 먼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분사는 형용사다. 얘들아 분사는 뭐라고? 형용사. 분사는 뭐? 형용사예요. 너희들 중학교 때 분사와 분사구문까지 배웠을 텐데 시험 문법 하면 또 나오겠지만 동사를 가지고 동사는 뭐뭐 하다라고 끝이 나야 되는데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존재하죠. 현재 분사는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3단 변형의 pp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뭐뭐가 되는 이라고 쓰이잖아.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진행에 쓰이는 능동의 형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과거 분사는 완료 시제에도 쓰이는 수동의 의미다. 이렇게 하면 분사가 한 줄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분사는 일단 머릿속에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선 cold가 나왔죠. 동사가 이미 나오고 ed가 나왔어. 그럼 과거 분사란 얘기야. 그럼 뭐야 해석이? 뭐뭐 되는. cold 되는이야. 그럼 부르다가 아니라 불리우는. 뭐라고 불리는 학교냐? 아카데믹 짐네지움. 이게 이름이에요. 이 학교에 다녔다. 됐습니까? 아직도 라틴어 그리스어는 안 나왔어요. 그럼 더 봐야 됩니다.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보다는 라틴어 그리스어보다는 그는 보여주었다. 뭐를? 강한 흥미를. 뭐에?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에 강한 흥미를 보였다. 그럼 1번 보기가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번 보기는 슬래시 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2번 보기를 봅시다. 체코 대학에서 화학, 물리학 및 수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체코 대학 나오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At Czech University in Praha. 나왔네 여기 바로.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는 공부했다. 화학, 물리학 그리고 수학을 공부했다. 그럼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보기 볼게요. 1910년에서 14년까지 런던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럼 이거 연도 나올 때까지 해석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내진 않아요. 학교에서는 막 바꿉니다. 자, 나왔네요. From 1910 to 1914. 자, 연도는 어떻게 읽는다? 우리가 네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단위씩 끊어 읽는다. 1910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가 2025년이죠. 그럼 2025년은 어떻게 읽어요? 2025 이렇게 읽으면 2025년이죠. 1910년에서 14년까지 From A to B. From이 나오면 항상 to가 있다는 거. 짝꿍이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는 continued his studies. 그는 계속해 나갔다. 학업을. 어디에서? University College London.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3번 보기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 지금 체코에 있는 곳에서 공부하다가 왜 런던으로 이어갔느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으로 1910년에서 14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그래,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던 시기라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런던으로 간 겁니다. 런던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럽 본토와 달리 섬이기 때문에 1, 2차 대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가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자, throughout, 내내라는 얘기죠. 뭐뭐 내내. The First World War, 제1차 세계대전 내내 야로슬라브는 복무했다. 어디에서? Military Hospital, 군 병원에서 serve, 봉사했다. 근데 군대와 관련해서 serve란 단어 나오면, serve 나오고 군대 나오면 군대에 봉사한다는 건 뭐야? 군대에 복무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 보기 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군 병원에 복무했다. 이게 틀렸죠. 왜? 1차 세계대전 내내라고 돼 있죠. throughout. 이게 전체 기간 내내란 뜻이에요. through예요. throughout.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본문 보면 1926년에 야로슬라브는 뭐가 되었다? 최초의 교수가 되었다. 물리화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는 원은 윈의 과거형이죠. 이겼다는 뜻인데 이기다는 단어 뒤에 상이 나오면 상을 타다 라는 뜻이죠. won the Nobel Prize. 노벨상을 탔어요. 어디에서? 화학에서. 노벨 화학상을 탔다. 1959년에.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게 너희들 병규쌤이 얘기했던 26번 지문 포함되는 지문인데 26번 지문은 대부분 어떤 인물의 생애나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일치불일치에 최적화된 지문입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이 글을 주제, 제목 이렇게 잡기는 애매해요. 왜? 그냥 한 인물의 누구의 생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문항은 나중에 변형 연습할 때 어법, 어휘 또는 일치불일치, 빈칸 요런 정도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다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 풀어요. 다음 주에 수간 그 과제까지 하고 나서 이 문제는 와서 같이 풀 겁니다. 26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지금 가벼운 지문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라틴과 그릭 이렇게 나왔죠. 자, 나라와 나라, 그 나라 이름이 있고 그 나라의 나라의,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말 요거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은 코리아. 그럼 우리는 뭐야?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코리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 그리스 하면 뭐예요? 그릭 이렇게 나오듯이 요걸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는데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프랑스는 뭐야? 프랑스? 어? 뭐라고? 프랑스인, 프랑스의 프렌치. 독일, Germany. Germany는 절먼까지죠. Y가 빠지죠. German. 그러니까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뒤에 뭘 붙여요? is를 붙이죠. Japanese, Chinese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저기 여기서 별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장 1개를 걸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정말 많이 봤을 텐데 요거 또 많이 몰라서 내가 쉬운 단어가 아니라 정말 자, 덴마크입니다. 요거트 나라 덴마크. 덴마크 사람, 덴마크의, 덴마크어를 뭐라고 할까요? 덴마커. 실패. 이거 빵 이름에도 붙여요. 힌트는 빵 이름에도 붙입니다. 덴. 덴마스. 막 던지네.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내야 되겠다. 나라 이름이랑 이렇게 하는 것들. 덴마크. 이거 모르겠으면 포기입니까? 힌트. 어? 힌트. 빵 이름에 나온다니까? 다른 힌트. 덴마치. 데니쉬. 자, 99% 왔습니다. 데니쉬. 데니쉬예요. 스펠링만 맞히면 인정. D A N I 그렇죠. 덴마크는 덴마크 할 때 데니쉬라고 합니다. 데니쉬. 그래서 이것을 나오면 데니쉬 페스트리. 빵 이름이 있죠. 왜? 처음 들어요? 좋아요. 처음 들은 거 이제 알겠으니까 너희들은 지식 1을 획득하셨습니다. 띠링. 덴마크 할 때는 E 쓰고 데니쉬 할 때는 A 써요. 그래서 외워줘야 되는 거야. 왜 또 아 그래? 야, 그렇게 따지면 프랑스는 왜 프렌치 할 때 왜 A가 아니고 E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다가 익숙하니까, 그지? 요건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알아두면 되죠. 어?
지문당 하나씩만 합시다. 졸려요. 어? 야, 니들 막 이렇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흥미롭게 이게 정리해주고 문제 정리해주는데 니네 학교에서 모의고사 설명 들을 때 정말 재미없어. 그냥 독해만 쭉쭉 하고 끝나. 변기쌤. 어? 병기쌤 너무 재밌어? 네. 아 진짜 웃겨요. 아, 그래? 네, 자꾸 그래. 그럼 병기쌤에게 가. 아니 근데 별로예요. 뭐 또 별로예요. 야, 이 녀석들아, 왜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30번 질문 볼게요. 30번 질문. 자, 30번 질문. 그럼 오늘 30번까지만 합시다. 30번. 30번 하고 선생님이 30번까지 딱 문제 해놨잖아. 그지? 우리 30번까지만 문제 딱 풀고 과제 받고 끝내자. 딱 그럼 이번 주에 딱 네 질문 한 거야. 알겠지? 학교 진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야. 대신 이 봐뒀던 네 질문만큼은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도록 합니다. 영상은 편집해서 우리 가서 또 해요. 게임해요. 이런 것들 다 편집하고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편집 포인트.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자, 30번은 어휘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문장 중간에 5개의 어휘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필자가 맨 처음에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소재를 띄우면서 자신이 이야기 방향을 정합니다. 그럼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가다가 필자의 방향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단어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2학년 3학년쯤 되면 요런 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필자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 말고 3첨포로 빠지는 그런 문장으로 확장되는 35번 유형으로 이어지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글의 일관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봅시다. 30번 문제는 맨 첫 번째 문장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니까 첫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The rate of speed 나왔습니다. 스피드의 비율, 즉 속도예요. 속도의 빠르기, 속도의 빠르기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at which 나왔네요. 전치사 나오고 which 나오면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표시를 해두고요. 독해할 때는 큰 의미가 없죠. 이건 해석 안 하고 뒷문장 하는 속도의 빠르기 꾸며줄 겁니다. 뭐의 속도의 빠르기냐? One is traveling. one. 독해에서 갑자기 one 나오면 하나 하지 말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의 빠르기는 will greatly determine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decide와 비슷합니다. greatly 크게 상당히 결정할 거야. 크게 결정할 거야. 뭐를? the ability 능력을 결정할 거야. 능력 명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일단 형용사용법으로 해석을 한다. 어떻게? 처리하는 능력. 뭘 처리해요? detail 세부 사항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할 거야. 뭐에서? in the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자, 그럼 첫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 즉 내가 평상시에 걸어가는 속도가 곧 뭐와 관련이 있다? 내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n evolutionary terms 진화론적인 evolution의 형용사 형태죠. 진화론적인 term에서 term은 용어, 관점, 시기, 학기 다 이 뜻이 있죠. 대부분의 뜻은 관점이 제일 많이 쓰이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human senses, 인간의 감각은 are adapted, 수동태입니다. adapt는 적응시키다. 그러면 are adapted는 적응되다. 인간의 감각은 적응되어 있어요. 어디에? to the speed가 나왔네요. 속도에 적응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에디치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이후인 속도래. 인간들이 move 하는 속도. 인간들이 움직이는 속도래요. through space. 공간을 움직이는 속도에 적응되어 있다. 인간의 감각이. 자, under their own power. 그 자신의 힘 아래서.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의 힘으로 공간을 움직이는 그러한 속도에 감각이 맞춰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걸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우리 감각은 시각이든 청각이든 이 속도에 맞춰서 시각도 맞춰져 있는 겁니다. 걷는 속도에 맞춰서 내 눈에 보이는 담기는 영상이 맞는 거야. 만약에 이 속도를 만약에 초과한다 쳐보자. 빨리 뜁니다. 근데 뛰는 건 내 힘으로 뛰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그래도 보여요. 무슨 장면인지. 근데 내가 만약에 기차를 탄다. 기차를 탔어.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지. 그럼 창밖을 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건 보이겠지만 내 빠른 앞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은 내 감각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왜?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은 그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속도 내에서 처리되도록 적응이 되어 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30번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험범위 나오게 되면 주제 아니면 요약. 이거 일치불일치. 이 문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속도라는 단어는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왜 문제가 없냐면 이 30번에는 약간의 팁이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26일 날 볼 때도 보면 30번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반대말이 바로 떠올라야 답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스피드, 속도잖아. 속도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뭐 하는, 못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반대 개념이 떠오를 수 있는 어휘들의 밑줄이 거진 것이 답안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거. 스피드는 일단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볼게요. 우리 능력, 또 능력 다음에 투부정사지? 그럼 뭐야? 형용사용법을 해주면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분하다는 뜻이죠. 구별하는 능력이야. 뭘 구별해요? Detail in the environment. 환경의 세부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은 is therefore. 이거 부사죠.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뜻이죠. 이때 therefore는 부사로 쓰이는데 therefore랑 비슷한 것들 같은 단어는 so.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많이 보는 건 thus.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교 때는 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hence라는 단어까지.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표현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므로 환경 속에서 세세한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은 ideally, 이상적으로 suited가 나왔네요. suited,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to movement, 움직임에 맞춰져 있대요. 어떤 움직임? at speeds of perhaps 5 miles per hour. 속도, 대략 5 miles per hour. 시속 5마일. 시속 5마일 정도의 속도에 또는 그 아래 속도에 맞춰져 있다. 이게 인간이 움직이는 일반적인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감각이 딱 이상적으로 구분이 잘 되게끔 맞춰져 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suited도 해석상 의미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깜짝 문제를 하나 줘야죠. 우리 또 상식으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우리나라는 단위에서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시속 몇 킬로라고 하면 시속 60이다. 60km per hour 이런 식으로 하면 60km per hour 이런 식으로 쓰지. 그럼 뭐야? 1시간에 60km를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시속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미터, 킬로미터 단위 쓰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마일을 쓰죠. 끝까지 달려서 기회는 한 번. 막 던지지 못하게. 그럼 과연 1마일은 대략 몇 점 몇?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하면 됩니다. 소수점 힌트 좋네. 1마일은 몇 킬로일까요? 1.5! 손 들고! 동호연 1.5! 실패! 이시연 1.2! 실패! 야. 업다운 안 해도요? 아, 무슨 이게 어? 해변은 약간 있어요. 야, 잘 봐봐. 내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라고 했지. 거의 봐봐, 힌트. 그리고 1.2와 1.5가 나왔잖아. 그럼 남은 숫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 남은 학생들도 별로 없고. 고아준 1.4 실패. 한 번만이에요. 자, 한 번씩 다 하면 되잖아. 이제 나머지 2하고 4하고 몇 했지? 5하고 2하고 4하고 5 아니네. 아, 내가 가끔 이런 거 내가 야 게임 내면 애들이 표정이 하령이 전 표정 나와. 아, 뭐 저런 걸 얘기. 야, 상식으로 주는 거고 게임 하는 건데 게임은 게임일 뿐이지. 보너스인데 안 해. 안 해. 그냥 알려주고 그냥. 아니 제가 뭘? 너 표정 되게 안 좋았어. 아니 디폴트 값이에요. 생산을 좀 안 좋게 말하는 자, 찍어. 제이야. 1.2, 1.4, 1.5 아니고 그럼 그다음 뭐예요? 2.3 실패. 자,
1.2345 아니었습니다. 아니 없다면 왜 안 해주세요? 야 이제 억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1.0, 1.1 있잖아. 그건 너무 모르겠어. 좋아, 1.0, 1.1은 없습니다. 6, 7, 8, 9, 4, 3, 2, 1. 4명이네. 자, 4명이에요. 자, 가능성은 25%. 자,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요? 뭘 또 가위바위보. 먼저 할까? 야, 그냥 수업, 야, 빨리 하고 가야지. 아 1.8 실패. 정답! 정답. 7. 1.7 실패. 야. 1.6이에요. 1.6. 야, 1.6kg입니다. 그러니까 또 상식 알아두세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1마일은 1.6kg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같은 거 할 때도 시속 몇 마일로 던졌다. 그러면 100마일에 가깝게 던지면 160km 가까운 겁니다. 그죠? 90 몇 마일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왜?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어? 그래, 한 번 더 할까요? 자, 1마일은 몇 킬로입니까? 1.6. 이게 재밌냐? 자, 누가 맞췄지? 연미 이따가 도장 하나 받아가시고. 자, 다른 거잖아.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부연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하다가 엮이는 거 생각나면 하는 거지. 게임을 위해서 수업하다 이게 뭔 짓이야. 내가 편집점이 너무 많아진다고. 아니 준비해 오시면 안 돼요? 어? 지문다. 뭐라고? 지문다. 야, 나는 이거 하면서 문제 준비하고 니들 어떻게 하면 문제 맞출까? 이 공부해야지. 그래서, 야, 얘들한테 무슨 개그 칠까? 이거 무슨 문제 만들까? 아이고 약간 개그는 솔직히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언뜻 떠오르는데 퀴즈 준비. 니네 그런 거 있잖아. 니네 그 요즘에 금값이 되게 많이 비싸져가지고 30만 원 넘었다던데? 60만 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돈에 60만 원? 아 60만 원이래. 진짜요? 어. 60은 너무 큰 차이. 근데 그 60만 원보다 비싼 금이 있어요. 아 내가 지난번 했나요? 시간이요? 지금. 아 지금. 너희들과 함께 앞에가 빨먹었네.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바로. 자. 20만 원. 아, 이 새끼들 내가 나중에 시험만 틀렸다 봐. 아니 알려준 거 말이야. 알려준. 수업 시간에 때 나중에 상식. 야 이런 걸 학교에서 너희들 선생님이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이거 병규쌤 같은 경우에 만약 한다 쳐봐. 그럼 마일 할 때 물어볼 거 아니야. 몰라요, 경규쌤. 아 너 왜 병규쌤 무시해? 무시는 나만 하는 거야. 내가 작년에도 무시했고 재작년에도 무시했는데 너 올해 무시하지 마. 어? 왜 무시하셨어요? 그냥 좀 그래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 심었대요. 병규쌤이 눈썹 무시하셨어요? 병규쌤이 뭐 카더라 통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요? 아니에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자. 선생님, 돈값이 14만 2,494원이래요. 1g이겠죠. 맞아요. 자, the fastest users. 가장 빠른 사용자들. 뭐에? 도로의 가장 빠른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코마가 두 번 나왔죠? 이건 뭐다? 코마가 두 번 나오면 가로를 치는 것이다. 가로의 역할은 뭐다? 부연 설명 아니면 동격이다. 도로 위에서 가장 빠른 게 당연히 뭐겠어요? 운전자겠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모터리스트들은 따라서 가지고 있다. 뭐를? much more limited ability입니다. 자, much more에서 이 much에다가 네모를 쳐야 되겠죠. more, 비교급 앞에서는 한정적으로 아주라는 뜻을 가지는 게 very가 쓰일 수가 없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건 5가지밖에 없죠. even, much, still, a lot, far. 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좋죠. 보지선 대항력이 딱 좋죠. 그러니까 여기 밑줄 나간 거 much와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요런 거 very.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단답형이 이런 건 잘 내진 않아요. 그죠? 나중에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very 안 되고 many 안 되고 비교급에서는 요 5가지만 된다. 훨씬이라는 뜻이에요. 더 베리는 애초에 부사가 아니에요. 더 베리는 형용사입니다. 바로 그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쓰는 거야. The very man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더가 붙은 베리는 형용사입니다.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말도 안 되잖아. 바로 그 더만 말이 안 되지. 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무릎 꿇을게요. 없으면 네가 와서 엎드려. 있었는데? 있었는데 갖고 오라니까. 우리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있었는데? 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핸드폰 보지 말라고. 아 진짜 있었다. 아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핸드폰에 없잖아. 자, 따라서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다시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나왔죠. 형용사용법으로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제한된 능력. 뭘 처리해요? Details along the street. 도로를 따라서, along은 전치사죠. 무엇을 따라서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처리하는데 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한된 능력이잖아. 도로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차를 타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의 감각은 정상적인 인간의 인지감각보다 우월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제한된 거예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이픈 하나 부연 설명이죠. 모터리스트는, 운전자는 단지 has, 가지고 있어요. enough time or ability 나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나 능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세세한 것들을 appreciate 할 충분한 시간이 있대요. 자, 뭔가 이상하죠? appreciate는 뜻이 세 가지죠. 첫 번째, 감상하다. 두 번째,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늘 나왔던 assess처럼 평가하다. 여기서는 뭐를 수 있냐? 감상하다. 구경하다는 얘기예요. 감상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문맥상 이상하지. 얘는 제한된 능력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그러면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볼 만한 시간이 충분해요? 요게 틀렸다는 겁니다.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한. 그럼 여기는 원래대로 한다면 little, 거의 없는 요런 단어로 넣어줘야만 의미가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pedestrian travel, pedestrian 하면 뭐야? 보행자죠. 보행자의 이동은 코마코마네, 코마코마는 누구보다 가로치는 거죠. 부연 설명입니다. 어떤 보행자의 이동이에요? Being much slower. 또 나왔네요. much. 훨씬 더 느린. 훨씬 더 느린 보행자의 이동은 allows, 허락한다. 선생님, 제가요, 보니까 allow가 나오면 항상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데 여긴 for 나왔는데요? allow 나오면서 니들 allow to 많이 배웠을 거야. 근데 allow to는 allow 다음에 오형식으로 쓸 때, 즉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라고 할 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그냥 목적어만 쓸 때 무엇을 허락하다 할 때는 allow for 명사, 명사를 허락해 주다 라고 가능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 for를 쓴 거죠. 투부정사가 아니라. 뭘 허용해 주느냐? For the appreciation. appreciate의 명상이네요. 감상을 허락해 준다. 뭐의 감상? environmental detail. 환경적인 세세한 것들의 감상을 허용해 준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의역을 하면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하게 해준다. 걸으면서 하는 것이 더 잘 본다 라는 얘기죠. 일치불일치 볼 때 이런 거 두 가지 비교 잘 봐주시고, 요약 문제로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자, joggers, 조깅하는 사람들, and bi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fall somewhere, 자, 떨어진다 어딘가에, in between these polar opposites.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직역을 먼저 해볼게요. 조깅하는 사람들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fall, 떨어진다, 넘어진다, somewhere, 어딘가에. 어디에 어딘가야? between, 사이에 있는 안에 어딘가에. 이러한 polar opposite이래. polar, 극단적인, 극이죠, 극. 극과 극.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보행자, 여기에는 운전자. 보행자는 인간이 가진 가장 느린 속도. 자동차는 도로에서 가장 인간이 낼 수 있는 빠른 속도. 그럼 조깅하거나 뛰는 사람이라든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이 중간 속도. 그러면 이때 fall somewhere라는 얘기는 어딘가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의미를 다시 본다면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 중간 어딘가에 해당된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양 끝 사이에. 그 얘기가 뭐냐? while 나왔네, while. 자, 니네 교과서에서 나온 while입니다. 이 while은 내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는 동안에랑 반면에. 근데 하는 동안에일 때는 동사가 비동사 ing, 진행형일 때 대부분 하는 동안에로 쓴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반면에로 먼저 해석해 줍니다. 뭐한 반면에? 그들은 더 빨리 이동하는 반면에. 누구보다? 보행자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반면에 그들의 속도에 빠르기에서 보통 그들의 속도에 빠르기는 보통 much slower,
훨씬 더 느리다. 뭐보다? That of the typical motorist. 전형적인, typical, 일반적인 운전자의 그것보다. 여기서의 that은 뭘 받는 겁니까? 운전자의 뭘 받아요? 자, 비교 대상이 두 개였잖아. 다시 보세요. 니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선 대명사로 받았지. 이 that이 뜻하는 게 뭐야? 본문에 있는 단어로. 스피드. 그냥 스피드가 아니라 Rate of speed. the rate, 그죠? rate of speed. 속도의 빠르기가 되겠죠. 속도의 빠르기는 전형적인 운전자의 속도의 빠르기보다 훨씬 느리다. 됐습니까? 간단하네요. 그럼 이 지문에서는 결론 한 줄로 정리해 봅시다. 30번 지문을 우리가 주제 제목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럼 뭐냐? 이동 속도. 이동 속도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세부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인지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놓으면 지문이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너희들이 학습하는 건 지문 읽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변형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학습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기들에서 나온 단어들을 학습하면 그게 내신 시험의 끝이야. 근데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왜? 너희가 이 시험을 다 본 게 아니고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올해는, 이번엔 아니지만 기말고사 때부터는 해당 연도 시험의 모의고사가 시험에 나올 테니까 너희가 직접 본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추가하게 될 때 너희들이 풀어봤던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익숙해지겠죠. 됐습니까? 30번 지문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일치불일치 문제 있잖아. 요거만 한번 풀어보자. 지금 26번, 30번 했잖아요. 그죠? 요거 1페이지에 두 문항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두 문항.